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드디어 FOMC 미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FOMC 미팅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달을 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향후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텐션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MC 미팅을 앞두고 미 증시는 경계감을 보였는데요. 이번 FOMC 미팅에서는 기준금리 25bp 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고 시장은 이 금리 수치보다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하는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소비가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결국 강력한 소비는 향후에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수입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2%였는데 플러스 0.3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외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세 여파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가 8월 시점까지 강하게 나왔지만은 현재 고용이 침체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의 여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향후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은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FOMC 미팅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의 예상은 25bp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도 25bp 인하 가능성을 무려 96.1%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3회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을 가장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경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명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의 발언과 점도표, 금리 인하 반대표가 대부분 매파적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금리 인하 속도를 재산정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연준 이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부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다 한 주를 순유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2억 5,892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절대적인 수치는 블랙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5,900만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는데 블랙락에서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으로, 이더리움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온체인 지표는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는 지표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FOMC 미팅이라고 하는 오프체인 이벤트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온체인 관점과 반대 행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관점은 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온체인이 가리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위스 블록이 제공하는 비트코인 펀더멘털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펀더멘털 지표에는 유동성 지표와 네트워크 성장성 지표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두 가지 지표 다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성장성은 크게 반등하면서 74를 가리키고 있고요. 유동성은 55를 가리키고 있는데 둘 다 중립 구간인 50을 넘어서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고 현재 다음 상승 구간을 위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치는 암호화폐 가격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강세 인덱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인덱스가 20에서 머물고 있다가 최근 3거래일에서 4거래일 동안에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현재 50으로 중립 구간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FOMC 미팅 결과를 앞두고 중립 구간에서 방향의 어떤 전환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 중에서도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포착할 수 있고, 이 지표가 중립 구간인 1을 중심으로 해서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강세장과 약세장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현재 3개월 미만 보유자의 SOPR 비율도 계속해서 1보다 미만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1을 상회하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등은 최근 단기 매수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결정을 며칠 앞두고서 수익성을 차츰 회복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급격한 반응에 앞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ERC20 스테이블 코인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현재 4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약세장이 마무리된 이후에 무려 475% 상승한 수치입니다. 온체인 유동성이 그만큼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가 FOMC 미팅을 앞두고 어제 단 하루 만에 20억 달러 이상이 바이낸스 보유량에 추가가 되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출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들어서 단기적으로 들쭉날쭉한 움직임들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거래소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로 유입되는 대규모 예치금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로 유입되는 총 비트코인이 7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25,000 비트코인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상 1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순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축적 주소에서는 대규모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순유입이 포착이 됐습니다. 29,685BTC가 축적 주소로 단기간에 유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매집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기관이나 초대형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 얘기는 FOMC 미팅으로 인해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신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주체들은 거시 이벤트 불확실성에도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이면서 애널리스트이고 X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에서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매도 리스크 비율을 근거로 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매도 리스크 비율이 0.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간으로 떨어진 이후에 반등 국면을 가져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시그널과 중장기적인 시그널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단기적인 시그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온체인 시그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그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산티멘트에서 집계하는 소셜미디어상 긍정적인 발언과 부정적인 발언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긍정적 강세 발언이 부정적인 약세 발언 대비로 해서 64%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강세 전망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8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중이 강세로 더 전망이 기운다고 해서 반드시 암호화폐가 조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조가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가장 중요한 기사는 구글이 스테이블 코인 지원 AI 결제 프로토콜을 출시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프로토콜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같은 전통적인 결제 수단뿐만이 아니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구글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시그널을 읽히면서 반등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요. 구글은 이 과정을 위해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여러 암호화폐 재단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수의 개발사인 미스틴랩스가 수의도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시그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렉트캐피탈이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향한 마지막 상승 흐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오는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이더리움과 수이와 솔라나가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내면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이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읽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솔라나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수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립토 콘트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선물 거래 지표상으로 CVD에서 매수 우위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그 다음 바통이 수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100% 확정된 것이다. 이것보다는 시그널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코인을 몰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균형 잡히게 펀더멘털 높은 코인들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 기관들과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9월 숨고르기 이후에 연말 강세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은 9월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고 4분기는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9월은 과거 9월 대비로 했을 때 작년 2024년 이후로는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9월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상승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로서는 12월 만기 비트코인 콜옵션이 14만에서 20만 달러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5천에서 6천 달러 도달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관점들을 여러 매체들과 기관에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펀드 매니저의 6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8% 이상인 경우는 고작 전체의 1%에 불과했다는 것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4%는 아직 구조적 투자, 즉 비교적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암호화폐를 편입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8% 정도의 펀드 매니저만 본격적으로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가파르게 채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채택을 하지 않은 펀드 매니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도 주요 이슈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이 언스테이킹 대기 시간이 46일 이상으로 나오면서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킹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46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9월 9일에 있었던 대형 스테이킹 플랫폼인 킬른 사태의 영향이 큰데요. 익스플로잇에 노출되면서 킬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밸리데이터 활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던 밸리데이터들이 언스테이킹을 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우려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탈중앙화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결국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정성이 현재 시점에서 일정 부분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차츰 해결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더 보안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BD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빨간색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가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요 구간에서 다시 크게 반등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기관 수요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2평선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2평선이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52평선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포착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골든크로스와 함께 유의미한 수준의 거래량이 포착이 됐을 때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고요. 현재 RSI도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MACD도 마찬가지로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새벽에 FOMC 미팅 결과에 따라서 추세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 압력을 받게 됐을 때 52평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52평선을 하회하더라도 22평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중단기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포지션은 117.7K에 밀집이 되어 있고 롱포지션은 115.8K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이 구간들을 청산하게 됐을 때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해서 유의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